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식약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 행사를 열었습니다. 국민, 소상공인, 기업, 관련 협회 등 식의약 규제혁신 3.0과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식품, 의료 제품 분야에 대해서 2024년 식약처 규제혁신 방향 또 그 과제들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였대요. 그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식약처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이종식 사무관 전화 연결합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식약처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이종식입니다. 네, 식의약 규제혁신 3.0이면 앞에 1.0, 2.0 뭐 다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3.0 방향은 어떻게 되고 앞선 것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이번이 세 번째 규제혁신 발표입니다. 1.0은 22년도에 국정과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내부 프로세스 개선 위주로 100대 과제를 발표했었고 2.0은 작년이죠.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80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 3.0은요. 현장 중심의 기본 기조는 유지하면서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또 다가올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4가지 테마 80개 과제를 발굴해서 국민들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1.0, 2.0, 3.0 규제혁신 3.0입니다. 보니까 테마명이요. 힘들어요 소상공인 뭐 이렇더라고요. 기존과는 좀 특이한 것 같은데요. 이 테마를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이 규제혁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딱딱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쉽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의 이제 규제혁신의 의지가 이제 국민들께 보다 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테마명부터 힘들어요 소상공인, 불편해요 국민, 필요해요 미래, 답답해요 행정 이런 식으로 과제명만 들어도 무엇이 바뀌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네이밍부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규제혁신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별로 와닿지 않고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네. 예, 그렇게 테마를 과제 이름을 정해주시니까 훨씬 쉽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탑10 과제라는 것이 있던데요. 뭐 어떤 과제들이 선정이 된 걸까요? 네, 이 탑10 과제라고 하는 것은 각 테마별 과제 중에서 수혜자가 많거나 또 파급력이 큰 대표적인 과제로서 우리 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좀 선정한 것인데요. 그 중에 주목할 만한 과제 2가지 정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식당에 가시면 벽에 걸려 있는 그 종이로 된 오래된 그 영업 신고증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이 종이 신고증이 없으면 행정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이 음식점 생업에 여념이 없는 우리 100만 소상공인분들 이런 것까지 챙기려면 참 번거로우셨을 겁니다. 예. 이런 의무는 거의 50년 전쯤에 처음 생긴 건데요.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오늘까지 이런 규제가 좀 계속되고 있어서 이번에 낡은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2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과제 중 하나인데요. 우리는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고 질병을 진단 치료하는 의료기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이게 한 발 더 나가서 AI 다음 세대인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기기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 2가지 정도 소개 마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규제 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되는 거를 이게 이제 규제를 혁신해 나가는 거구나가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네요. 아무래도 실례를 들어주시니까. 네. 네네. 다음에도 이렇게 혹시 뭐 관련된 거 알려주실 정보 있으면 이렇게 실례를 좀 많이 소개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규제혁신 3.0 과제로 뭐 한 80개 정도, 80개 정도 발표가 됐다고 하던데요.
방금 전에는 탑10 과제 중에 한 2개 정도 소개를 해주셨던 거고 혹시 뭐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 탑10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과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는 좀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네. 요즘에 이제 날씨도 좋고, 사실 나들이 철인데요. 놀러 가셔서 푸드트럭에서 음식 한 번씩 사드셨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푸드트럭이 휴게 음식업으로 되어 있어서 음료나 간단한 간식류 같은 이런 메뉴밖에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놀러 가셔서 맛있게 사드시라고 푸드트럭을 일반 음식점 영업까지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판매되는 메뉴도 훨씬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맥주 같은 간단한 주류도 같이 구매할 수 있어서 맥주 사러 따로 편의점 찾아갈 필요도 없게 됩니다. 네네. 네, 그 외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환자의 진료비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는 등 한 70개 규제혁신 과제를 추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네. 푸드트럭 관련돼서도 이해가 잘 되네요. 이게 뭐 휴게 음식점 영업만 허용이 됐던 이게 하나의 또 규제 속에 있었는데 그걸 또 혁신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이제 주류 판매도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이 혁신이 이루어지는군요. 이제 곧 네.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느끼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 실제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일부 이제 규정이라든지 법령 개정이 좀 필요한 것도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은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이라든지 지자체 협의 등을 이제 마치고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학 규제혁신 3.0 보고회에서도 그 처장님께서 현장감, 공감, 속도감 이런 말씀하셨던데요. 뭐 같은 맥락으로 하신 말씀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감, 공감, 속도감은 우리 이제 규제혁신뿐만 아니라 우리 식약처의 정책 결정을 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이 규제혁신이 사실 국민과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그래서 현장에서 국민과 공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처장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네, 식약처 규제혁신 과제를 총괄하시는 담당자이시다 보니 끝으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이 규제혁신은 이제 우리 현 정부의 최우선 이제 정책 기조입니다. 우리 그래서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식약처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이종식 사무관이었습니다.